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티드에서 현재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있는 김종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그 원티드가 실제로 인스턴트 앱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걸 느끼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혹시 오신 분들 중에 인스턴트 앱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면 안 될까요? 되게 많이 아시네요. 여기서 혹시 인스턴트 앱을 실제로 써봤다. 네, 그리고 실제로 개발도 하고 있다. 가지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몇몇 분들 계시는데 인스턴트 앱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사실은 조금 더 소개부터 하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티드라는 데서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 원티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원티드 혹시 많이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써 있는 것처럼 지인 추천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와 그리고 지원자, 또 한 가지는 추천을 통해서 이 효율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이제 사람과 매칭시켜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일자리들과 그리고 추천사를 요청하는 것들은 URL을 통해서 많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URL 공유가 많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티드는 인스턴트 앱을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딥링크 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네이티브의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려면은 딥링크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URL을 공유받은 사용자가 만약에 URL을 선택했을 때 딥링크 방식을 제공하면은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URL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그대로 네이티브에서 경험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플레이스토어로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설치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앱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중간에 뭐 URL을 다시 클릭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앱 같은 경우는 이 URL을 공유받았더라 하더라도 설치가 없을 경우에 즉시 네이티브 앱의 경험을 사용자가 경험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사용자에게 설치를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스턴트 앱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개발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설치 없는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현재 원티드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좌측에 사용해 보기라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해서 보시면은 설치 없이 바로 인스턴트 앱을 실행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용자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공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스북, SNS 같은 형태로 URL을 공유를 하게 되었을 때 해당 링크를 선택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설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앱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설치를 원한다 하면은 이제 설치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스턴트 앱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인스턴트 앱은 어떻게 개발을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구글 I/O에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그리고 이제 인스턴트 앱 디벨롭먼트 SDK, 그리고 이제 어셋 링크포 그 URL 핸들, 그리고 시뮬레이터 4가지를 얘기하는데 3.0 이상부터는 기본적으로 다 인스턴트 앱 SDK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기본 포함되어 있으니까 SDK 매니저에서 안드로이드 인스턴트 스튜디오 3.0 이상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SDK 매니저에서 추가적으로 인스턴트 앱 디벨롭먼트 SDK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인스턴트 앱 개발을 실제로 하시려면은 유저 디버그 모드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6.0 이상을 준비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해볼 거는 새 프로젝트 만들어서 헬로워드를 찍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실행을 하냐면은 뭐 쉽습니다. 그냥 뉴 프로젝트 생성해서 이제 생성을 하는데 이제 중간에 인스턴트 앱으로 제공할 건지 여부 체크박스가 하나 있고요.
그걸 체크해서 추가로 만들다 보면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URL 패턴을 어떤 식으로 쓸지까지 지정해 주는 거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요거를 선언을 해주면은 실제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인텐트 필터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요걸 통해서 생성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런을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네이티브 앱과 동일한 형태로 하나의 앱이 실행이 되고요.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성된 것은 베이스, 피처, 그리고 앱, 그리고 인스턴트 앱 네 가지의 모듈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각각의 모듈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인스턴트 앱 같은 경우는 초기에 출시되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좀 모듈 관계가 좀 많이 복잡하게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라이브러리, 베이스 아톰 방식 이것들을 이제 얽히고 설켜서 인스턴트 앱과 일반 앱을 빌드하게끔 가이드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정식 출시가 되면서 베이스 모듈과 피처 모듈 두 개의 참조 관계를 선언을 해주고 이제 그 것들을 바탕으로 인스턴트 앱과 일반 앱을 빌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도록 좀 쉽게 변경되었습니다. 구글 I/O에서는 인스턴트 앱을 개발하는데 약 6주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게 저도 동의를 하고 이전 구조였다고 하면 동의하지 못합니다. 네. 이 피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나씩 드릴 건데요. 베이스 모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플라이 플러그인의 피처라고 선언을 해주고 안드로이드에는 명시적으로 베이스 피처라는 것을 true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디펜던시 부분에는 일반 앱으로 동작하는 모듈을 선언해주고 또 하나는 피처 모듈 어떤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선언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피처 모듈 같은 경우는 해당 모듈이 피처 모듈이라는 것을 추가로 선언해 주면 되고 참조 관계로 베이스를 임플리먼테이션 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해 주면 됩니다. 일반 앱 같은 경우는 APK가 빌드가 생성되는 모듈이고 어플라이 플러그인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선언을 해주고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은 두 가지 모듈을 다 임플리멘테이션 하였다고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인스턴트 앱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 앱이라는 것을 어플라이 플러그인에 추가를 해주고 일반 앱과 똑같이 임플리멘테이션으로 피처와 베이스 모듈 두 가지를 다 임플리멘테이션 했다고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인스턴트 앱은 혹시 많은 분들이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실제 출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제약사항은 4메가라는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그래들 3.0 환경에서 실제 아까 보셨던 그 프로젝트를 그냥 일반 생성하고 여기서 추가로 디자인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제 리사이클러 뷰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만 추가를 했을 때 용량이 2.5메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코틀린 환경까지 추가하게 되면 2.9메가 이미 여기서 75%를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래들 3.1 최근에 이제 변경되면서 그 enable depar이라는 그 이제 덱스 컴파일 방식이 변경되면서 용량 쪽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용량 쪽이 많이 특히 개선되었고요. 원티드 앱 같은 경우는 2월 말 기준으로 인스턴트 앱 용량은 3.8메가에서 현재는 그 몇 가지 모듈을 더 추가하고 피처를 더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은 현재 2.9메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조사항으로 일반 앱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개선된 덱스 컴파일 방식을 적용하기 이전에는 용량이 17.7메가였는데요. 현재 출시 버전은 용량이 현재 8.8메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을 저는 한번 써보기를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아직 그래들 환경이 3.1 환경이 아니신 분들은 3.0 환경에서는 setting.gradle에다가 android.enable depar이라는 속성을 true로 해주시면은 이 속성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주시면 권장드립니다. 그러면은 인스턴트 앱이 어디에 설치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 com.google.android.instant앱.supervisor.files라는 경로에 인스턴트 앱이 설치가 됩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인스턴트 앱과 일반 앱은 서로 다른 프로세스라는 얘기고요.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유저 디버그 디바이스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인스턴트 앱은 일반 환경에서는 디버깅이 불가능해서 루팅 폰으로 좀 디버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프로세스에 접근을 못하니까 슈퍼바이저라는 프로세스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신건강에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화이트리스트를 체크하는 로직이 좀 약간 불안정합니다. 아직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가급적 유저 디버그 디바이스 쓰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익스터널 그리고 호스티드라는 경로에 설치된 패키지의 하위 폴더 디렉토리 구조를 보면은 일반 앱이 설치되었을 때 생성되는 폴더 구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SDK에서 제공하는 쉐어드 프리퍼런스나 SQLite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서로 다른 프로세스이고 이 동작 자체가 슈퍼바이저 하위에서 이제 동작하는 구조다 보니까 현재는 컨텐트 프로바이더나 푸시 같은 기능 아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점점 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인스턴트 앱 개발을 위해서 제공하는 API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 건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환경이 인스턴트 앱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아까 잠깐 보셨지만 설치 화면을 제공해주는 쇼 인스톨 프롬프트라는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티드에서는 이지 인스턴트 앱이라는 API를 이용해서 아까 잠깐 보셨던 모듈 중에 베이스 모듈에서 이 UI 관련된 클래스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리사이클러뷰의 아이템 뷰 홀더인데, 여기에서 보면 인스턴트 앱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서 UI를 다르게 이제 갱신하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거를 데이터를 갱신하기 위한 실제 데이터는 이제 각각의 모듈에서 베이스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그걸 이제 구현해서 넘겨주는 식으로 의존성을 제거를 하면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 인스톨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빨간색 렉트를 좀 쳐놨는데 두 가지 파라미터를 좀 봤습니다. 하나는 포스트 인스톨 인텐트와 하나는 스트링 레퍼럴인데, 뒤에서도 설명을 한 번 더 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스턴트 앱을 실제 설치를 할 때는 우리가 원래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를 하면은 인스톨 레퍼럴이라는 브로드캐스트가 발생을 해서 레퍼럴 체크해서 이제 인스톨 화면을 제공할 때 레퍼럴을 이용을 하면은 실제로 일반 앱이 설치되었을 때 저 해당 텍스트 값을 이용해서 브로드캐스트 발생됩니다. 또 한 가지는 포스트 인스톨 인텐트인데, 요 파라미터로 인텐트를 잘 구성해서 전달하면은 일반 앱이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이 인텐트가 발생이 되고,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 원티드 앱을 예로 들면은 잡 포지션 정보를 인스턴트 앱으로 보고 있다가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포스트 인스톨 인텐트를 이용해서 보고 있는 화면으로 바로 일반 앱이 실행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사용자 UX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사용자가 한번 써보고 설치로 유도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설치로 전환되기까지의 과정을 트래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꼭 추천을 하는 거는 파이어베이스 코어 라이브러리는 꼭 추가를 하세요. 그러면은 URL에 있는 UTM 관련된 것들을 트래킹을 자동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유입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URI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인스턴트 앱이 실행되는데, 그 실행된 URI 정보로부터 실행되는 액션들이 하나의 그 트랜잭션처럼 생각을 하고, 그 액션들이 잘 수집이 되면은 이제 사용자가 어떤 URI를 통해서 진입을 했고 그 URI를 통해서는 어떤 액션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트래킹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show install prompt의 set 레퍼러라는 스트링을 인스톨이라는 버튼을 여러 개 또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각각에 맞춰가지고 다르게 텍스트를 설정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어떤 버튼으로부터 실제 인스톨이 되는지 같은 것도 다양하게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출시를 할 때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될지 좀 정리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인스턴트 앱 같은 경우는 일반 앱과 출시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빌드할 때 일단 몇 가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앞에서 보셨던 그런 모듈들이 다 동일한 플래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피처나 베이스 모듈이 뭐 플래버, 뭐 프로덕션, 뭐 스테이징, 베리파이, 뭐 서버 형태로 따라 나뉜다던가 뭐 국가별로 다르게 나눈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생성되는 인스턴트 앱 모듈은 그게 다르다던가 이러면은 빌드가 안 되고 에러가 발생하고요. 모든 모듈이 이런 플래버를 맞춰줘야 되는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명시적으로 디폴트 URI라는 메타데이터를 선언을 해둬야 됩니다. 이게 선언돼 있지 않으면은 출시를 할 때는 앞에서 잠깐 그 최대의 단점 중에 하나인 그 용량 제한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일반 앱을 출시할 때도 프로덕션 빌드, 알파 테스트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인스턴트 앱도 동일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정식 출시를 위한 프로덕션
릴리즈는 4메가 제약사항이 있는 반면에 알파와 테스트 버전 환경에서는 10메가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홀드백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 앱 출시를 할 때 단계적 출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인스턴트 앱 같은 경우도 이 홀드백이라는 그 데이터를 0부터 1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0일 경우에는 그 URL을 실제로 받은 사용자들이 모두 인스턴트 앱을 쓴다는 것을 의미하고 1일 경우에는 모두 URL 웹페이지를 그냥 이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비율을 조정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스턴트 앱이 인앱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많은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URL을 공유를 하면은 그 인앱 브라우저를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동작을 했을 때는 어떻게 실제로 동작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톡을 통해서 URL을 공유를 하여도 정상적으로 저희 앱이 뜹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그냥 URL을 공유했을 때는 그냥 상대 앱 안에 있는 브라우저에서 우리 서비스가 노출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독립적으로 따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원래는 이게 안 됐었는데 몇 가지 좀 찾아본 결과 파이어베이스 다이나믹 링크를 이용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유하려는 URL을 1차적으로 파이어베이스 다이나믹 링크의 롱링크 방식으로 일단 빌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URL을 현재 원티드 같은 경우는 구글 URL 쇼트너를 이용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파이어베이스 다이나믹 링크가 그 롱링크를 가지고 숏링크 형태로 이제 컨버팅 해주는 API가 제공되는데 인스턴트 앱에서는 이게 현재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구글 쪽에다가 이슈 리포트를 했고 이제 답을 받으면은 저희 빨리 그걸 수정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제 단축 URL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더 이상 서비스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저희도. 근데 수정이 언제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스턴트 앱을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개발 가이드라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 앱이 구글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용자의 경험을 설치 이전과 설치 이후에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글이 얘기하는 인스턴트 앱의 기본 개발 가이드라인이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인스턴트 앱에는 실험하고 싶은 다른 피처들을 넣고 일반 앱에는 그 피처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출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스턴트 앱으로 어떤 사용자한테 실제로 그 설치까지 유도되는 그런 피처들을 넣기 위해서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들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저희도 그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인스턴트 앱을 처음에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피처가 실제로 더 유효할지 설치에 전환되는데 유효할지 피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트 앱을 개발하면 되는데요. 개발하는 방식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듈을 추가하면 되는데 여기 많이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모듈, 앱이라는 모듈에다가 다 코드를 넣을 것 같은데요. 피처 베이스 모듈을 1차적으로 쪼개고 인스턴트 앱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피처가 우리가 실제로 인스턴트 앱으로 제공하고 싶은 피처를 1차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피처로 옮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처음부터 인스턴트 앱을 설계부터 해가지고 뭐 공통 코드 로직은 베이스로 빼고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나면서 하다가 또 이제 실제 출시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전환율이 좋지 않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적용해서 출시를 해보고 빠르게 실패를 하고 그러면 다른 부분들 다시 또 인스턴트 앱으로 제공을 해보고 이런 사이클을 얘기하려는 요점이 이거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모바일 앱에서는 그 홈 화면만 지금 인스턴트 앱으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포지션 정보만 노출되는 것들을 이제 좀 더 다양한 컨텐츠들로 이제 채워나가고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프로토콜부터 UI 설계까지 다시 이제 변경이 조금씩 되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 인스턴트 앱에서 제공한 피처가 우리가 인스톨이 잘 그러면 뭐 하게끔 유도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데이터적으로 수집도 많이 안 됐거니와 실제로 봤을 때 짧은 기간 동안 수집한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아직은 유효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현재 원티드 서비스에서는 사용자들이 설치할 만한 그러니까 앱을 한번 써보고 설치할 만한 키 피처 이걸 아직 못 찾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사이클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보시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이제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리소스들, 스트링이라던가 뭐 이미지 리소스들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공통과 이제 각각 일반 설치형 앱과 인스턴트 앱 쓰는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이제 코드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드로이드 인스턴트 앱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g.co의 인스턴트 앱스라는 URL에 보시면은 인스턴트 앱 개발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tech.wanted.co.kr이라는 저희 원티드 기술 블로그 URL이 있습니다. 여기 접속하셔서 인스턴트 앱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 세션이 조금 짧아가지고 그러면 실제 원티드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인스턴트 앱을 어떤 모듈 구조로 구성을 하였고 어떻게 실제 개발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URL에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세션은 여기까지 준비된 게 끝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간단하게 받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스턴트 앱 적용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테스트 해보려면은 어떻게 테스트를 해본다는 게 지금 적용하신 것을 한번 실제로 써보시고 싶은 거예요? 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원티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근데 그 버튼이 노출이 안 되던데요. 지금 노출 안 되나요? 네. 확인해봐야겠네. 왜지? 일단은 사용해보기라는 버튼은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구글 플레이 쪽에서 그 인스턴트 앱 개발사들 중 일부에게 이제 잘 된 사례들에 대해서 일단 활성화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슈가 있겠죠. 네. 되나요? 뭐 기기의 버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실행 환경이 6.0 이상이어야 되고 인스턴트 앱 그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말을 중국에서 샀다거나 그래서 이제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설치가 안 돼 있을 경우에 그것도 버전이 일정 버전 이하일 경우에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8.0인가 8.1에서 약간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그 특정 버전에서만 약간 좀 정상적으로 동작 안 된다는 이슈를 저도 들은 것 같고요. 네, 8.0이었던 것 같아요. 8.1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앱 자체는 하나만 올리면 되고요. 거기에서 인텐트 필터를 여러 개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URL 패턴을 어떤 걸 받을 수 있다라고 설정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인스턴트 앱이 실행될 겁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인텐트 필터를 크게 한 3개 정도 적용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저희 웹사이트에서 보시면은 www.wanted.co.kr/wd 리스트라는 그 자포지션 목록을 볼 수 있는 URL이 있어요. 이게 지금 디폴트 URL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구글에서 프로그레시브 웹앱을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인스턴트 앱은 좀 뒤로 쳐진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프로그레시브 웹하고 인스턴트 앱하고의 이제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관계까지는 제가 얘기할 깜냥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어렵지만 개발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코드로 인스턴트 앱과 일반 앱을 다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웹앱보다는 아무래도 인스턴트 앱이 일반 그 네이티브 앱과 동일한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는 다 네이티브 경험으로 제공하겠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으면은 사용자한테 훨씬 더 좋은 한 단계 더 좋은 부드럽고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부터 이런 거 다 사용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션 시간이 끝나가지고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더 자세한 Q&A는 저기 포토월 반대편에 Q&A 세션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토론과 대화를 나누고 다음 세션은 이번 세션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